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영화를 책임집니다. 시네 한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마무리를 해주시는 우리 편집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십니까? 네, 진짜 이번 주 뭐 매주 힘들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조금씩 약간 뭐 좀 안정세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도 나오고 있어서 그 와중에 기운 차려 보려고 하죠. 기운 차려 봐야죠. 네. 심리적 방역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곳 중에 특히 극장가 우리 이 얘기 참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이 재개봉이라는 자구책을 결국 마련했더라고요. 어떤 맞습니다. 겁니까? 이제 관객 감소도 너무 심해지고 네. 개봉을 연기하는 영화들도 너무 많아지고 많죠. 네. 도대체 극장에서 무엇을 상영해야 하나 그 자체가 고민거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국내 극장들이요, 이 재개봉 영화로 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CGV 같은 경우는 인생영화 기획전이라는 기획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커뮤니티에서 좀 이럴 때 보면 마음 훈훈한 영화들을 추린 다음에 네. 그 중에서 몇 편을 선정을 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제 상영을 하는 방식이고요. 네. 롯데시네마는 역시 힐링무비 상영전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좀 마음 따뜻한 영화들 재개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재미있는 건 이 작품들이 관람료가 저렴합니다. 얼마인가요? 관람료가 5,000원이고요. 아, 그래요? 네. 아이맥스인 경우에도 1만 원이라서 이미 검증받은 좋은 영화들을 다시 네. 한번 극장에서 보는 좋은 기회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적긴 하지만 신작도 있거든요. 네. 뭐 다크워터스라든지 인비저블맨 같은 네. 이런 영화들은 상영관 수가 한 500개 남짓. 관객도 1일 1만 명 이하의 관객 수가 들고 있어서 네. 신작들의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진 개봉작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그러네요, 상황이. 조금 마음 무거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 5칸씩 떨어져서 앉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표 판매할 때 제 후배가 그 극장을 용감하게 갔어요.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네. 혼자 앉아 있어요. 네. 그렇죠. 거의 다리 쭉 뻗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관객 수가 10,000명 이하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냥 전체 극장이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죠. 아, 참 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네. 재개봉한 영화 가운데 일본 영화 신문 기자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거 코너 때 소개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이 영화 주인공이 심은경 씨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무려 최우수 주연상을 받아서 저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6일이었죠. 도쿄에서 열린 43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심은경 배우가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일본 아카데미상은 이름에서도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미국 아카데미 협회의 정식 허가를 얻어서 이름을 가지고 온 영화상이에요. 네. 영화상이고 78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한국 배우가 이 상을 받은 것은 78년 제정 이후에 최초의 사태입니다. 사태. 네. 최초. 근데 이 일본 아카데미 그 보통 영화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그 진보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일본 아카데미는 어떻습니까? 좀 성격이. 일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식이 독특해요.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후보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상을 수상하는 방식이라면 네. 일본 아카데미는 일단 마치 예심처럼 음. 우수상 수상자들을 먼저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우수상 수상자들이 모인 시상식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발표하는 그 안에서요. 예,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요. 네. 뭐 사실 아카데미상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분명히 내세우고는 있죠. 네네. 그러나 매해 나오는 영화들이 사실 점점 너무 좀 사적인 이야기들로만 네네. 다가가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비판도 있어 왔다고 내부적으로. 네. 예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 신문 기자가 일본 아카데미에 이렇게 최우수상뿐만 아니라 3개 부문을 휩쓸었거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아직 일본 영화계는 살아있다. 이런 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얘기하셨으니까 먼저 짚어보면 이게 아베 정권의 사학 스캔들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렇죠. 이것을 연상케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좀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영화가 일본에서는 비교적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안 나오는 편이죠. 맞습니다. 네. 일본에서 유명하고 인기 많은 영화들은 보통 만화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고요. 네. 이렇게 사회파 영화라고 불릴 만한 그 장르가 형성되기에 되게 미약할 정도로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아요. 네네. 게다가 최근에 일본 정부 자체가 굉장히 우경화되면서 그렇죠. 네. 일본 문화인들도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왜 한국처럼 아. 저렇게 매력적인 사회파 영화들을 만들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작품이 이렇게 최우수 작품상을 휩쓸었다는 것은 네. 이제 일본 영화계가 그 정치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에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강하게 던지려고 하는 시도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도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심은경 씨 같은 경우는 네. 이 최우수상을 받을 거라고 전혀 기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상 받을 줄 몰랐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민망해하는 표정이었는데 어땠나요? 사실 보시기에? 시상식장에서 저희 다들 네. 그 이제 영상을 보는데요. 잠깐 화면이 멈춘 줄 알았어요. 퍼즈. 네. 네. 심은경 배우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가 함께 후보에 오른 4명의 일본 여배우 굉장히 그 쟁쟁한 쟁쟁한 중견 분들. 배우들이고 아. 이 배우들은 이미 네. 우수 영화상, 우수 주연상을 다 수상한 경험이 있는 배우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처음 일본 영화에 이제 한국 후보에 사람이. 그렇죠. 네. 오른 심은경 배우가 받을 거라고는 스스로도 생각을 못해서 거의 초반에는 수상 소감을 아예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울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나서 이제 같이 영화를 만든 영화인들에게 감사를 돌렸는데요. 이제 그 뒤에 약간 조금 진정된 이후에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적을 떠나서 이 네. 신문 기자라는 작품이 제작진의 노고와 도전으로 만들어졌고 그 작품 하나하나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진심에 굉장히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또 차분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얘기를 일본어로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나온 뒤에 사실은 이제 불편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 아시겠지만 네. 불이익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전혀 소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 현지 반응은 굉장히 응원하는 목소리가 아, 뜨겁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 라디오 광고조차도 막힐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눈엣가시 같은 취급을 받던 영화였거든요. 네. 일본의 사회파 감독들이 이렇게 뭐랄까 불이익을 받던 영화 신문 기자가 네. 공중파에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박수를 보냈고요. 네. 일반 관객들도 매우 좋은 작품이었고 이 국적과 정치적인 이슈를 다뤄서 수상 못할 줄 알았는데 네. 일본 아카데미가 아직은 괜찮나 보다 뭐 이런 아직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반응 얻고 있어요. 심은경 배우가 뭐 연기를 잘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워낙 그 다양한 캐릭터들도 소화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 작품의 엔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권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소신을 지켜서 맞설 것인가를 정말 선택을 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와요. 네, 여기 스포일러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네. 그 기로에서 네. 동료를 바라보는 심은경 배우의 얼굴로 이제 영화가 닫히는데요. 음. 이 열린 결말일 수는 있는데 네. 한 영화의 엔딩을 한 배우의 얼굴이 감당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심은경 배우가 그것을 해낸다. 아, 이 배우의 깊이가 굉장히 네. 넓고 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명배우들은 그냥 눈빛으로만 연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표정으로만 연기하고 그걸 해냈군요. 네. 그런데 심은경 배우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좀 해보죠. 네, 처음 영화로 데뷔한 게 써니 맞나요? 맞습니다. 그 그 전에 전에 사실 있었어요? 주연작이 써니였고요. 네. 그 전에부터 뭐 워낙 아역 아역 배우로. 드라마 배우로 활동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서도 또 이 아역이나 다양한 영화에서도 네네. 출연을 해 왔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광해 네네. 에서 그 팥죽을 맞아요. 왕에게 네. 쏘아주는 4월이라는 궁녀 기억나요. 그 캐릭터도 심은경 배우가 연기를 했었잖아요. 네. 94년생 젊은 배우지만 진짜 탄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고요. 네. 이 광해의 원동현 제작자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심은경인 것 같다. 정말이에요? 네, 그때? 그때 오. 유승용 배우와 이병헌 배우를 네. 옆에 두고
나는 이 전혀 꿀리지 영화에서 않고 네, 제일 잘하는 배우가 심은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하네요. 굉장히 잘하는 배우고요. 네. 또 이런 어린 시절 이미지를 넘기 위해서 201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연기하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 일본어를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 사람은? 1년 심은경 넘게 씨는? 네.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이 제안을 받고 나서. 이 영화 때문에 맞습니다. 오로지 그렇습니다. 원래 하시던 분은 아니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이 사람이라고 우리 심은경 배우.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써니 말고 아까 제가 써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영화들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인상적인 게 뭐가 있었나요? 저는 일단 2009년에 이용주 감독이 연출했던 네. 불신지옥이라는 심리 스릴러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맹목적인 신앙에 매달리는 그 엄마랑 함께 사는 소녀 역이었어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전에 밝은 작품들을 발랄하게 하던 그녀가 네. 이렇게 어두운 아우라를 뿜어낼 수 있는가 같은 배우 맞나 싶을 정도의 이제 배우의 깊이를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또 이제 주말이잖아요. 네. 집에서 영화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많이 제가 봐야죠. 네. 너무 사랑하는 밝은 행복한 영화 하나 추천드리려고요. 어떤 거죠? 예, 바로 심은경 배우의 그 너무 기분 좋은 영화,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죠. 수상한 그녀입니다. 수상그녀 그 케이블 틀면 가끔 나오긴 했었는데. 네. 나오죠. 칠순 할머니의 영혼을 가진 네. 20살의 오두리 역. 진짜 잘하죠.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 영화 보시면서 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 기억하시는 그런 주말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써니도 볼 때마다 네. 그 신들린 연기 기억이 그 신들린 거 자꾸 맞나요? 신들린 연기를 자꾸 해요, 이 배우가. 그러니까요. 영화 속에서. 그 인상적이었는데 수상한 네. 그녀는 완전히 또 다른 결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문자가 오고 있는데 신은희님이 심은경 씨 요즘 TV 드라마에도 나오던데 맞아요. 네, 강한 이미지가 좋았어요. 예.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4923번님 저도 코로나19로 영화관에도 못 가니까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아카데미상 받은 심은경 배우의 영화도 극장에 가서 보고 싶으니 어서 코로나19가 잦아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신의 한수,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